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미래도시전략국장님께서는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미래도시전략국장 최장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윤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순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선식 미래전략과장입니다. 최영윤 미래첨단 산업과장입니다. 박찬항 스마트 도시과장입니다. 신상윤 도시철도과장입니다.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2쪽 일반회계 세임 예산입니다. 미래도시전략국 일반회계 세임 예산은 163억 8,163만 7천 원을 증액한 336억 3,49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예산으로는 도시철도과 소관, 평택역광장 아케이드 상가 보상 위탁사업비 집행잔액과 지제역 미래형 복합 환승센터 부지 매매계약 효력 상실에 따른 공탁금 환수액 등 152억 9,821만 9천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미래도시전략국 세출 예산은 589억 5,660만 2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5,868만 6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상 집행계획을 재검토하여 사업시기 조정과 낙찰 잔액, 사업 종료 잔액 등 28억 5,250만 9천 원을 감액하고 연내 반드시 집행하여야 할 예산 24억 9,382만 3천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 심의 결과 삭감 내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임위 심의 결과 삭감 내역으로는 109쪽 도시철도과 소관, 경부선 지하 타당성 및 기술 검토 용역 추진을 위한 용역비 5억 원을 계상하였으나 상임위 심의 결과 1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본 용역은 금년 1월 30일 제정된 철도 지하화 통합 개발법에 따라 경부선 철도 지하화에 대한 중장기 개발 방안을 마련하여 내년 12월 고시 예정인 국토부 철도 지하화 통합 개발 종합계획에 우리시 개발 계획을 반영하고자 부득이 추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개발 구상은 물론 기술적 검토와 사업적 분석, 단계적 추진 방안 등을 도출해야 하는 만큼 당초 사업비 5억 원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예결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GTX A노선과 C노선 평택 연장 건설 사업 타당성 조사 수수료는 2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6천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는 타당성 조사 기관인 지방행정연구원 협의 결과 수수료가 1억 7,500만 원으로 확정되어 이를 반영한 사항으로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147쪽 도시재생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특별회계는 2023년 결산에 따라 발생한 순세계 잉여금 7,664만 원을 세입 편성하고 이를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에 예탁하고자 세출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승현 위원님. 몇 가지만. 지금 이번에 예산이 감액도 많고 일부 꼭 필요한 부분에서는 예산을 새롭게 편성한 것도 있는데 미래전략과에 보면 사회적 경제 지역 활성화 사업은 통계목이 변경된 거라 질의할 건 없는데 마을 기업 육성 지원은 1,800만 원이 전액 감액했어요. 네, 이 부분은 이제 최근에는 이제 마을 기업이 좀 육성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방에는 그래도 이제 마을 기업이 어느 정도 명맥이 유지되고 있는데 수도권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또 이 부분이 보조금이 이제 포함되어 있었던 부분인데 중앙 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앞으로 이제 지원을 하지 않는 걸로 이제 그래서 지금 수요가 없어서 이제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신청하거나 대상이 없어서 전액 삭감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당초 저희가 예상 내시되었던 보조금도
최종적으로는 저희 내시되지 않고 삭감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적 경제 안에는 또 마을 기업이 있는데 이게 참 요새 마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가치에 대한 그 필요성, 중요성도 한편으로는 또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마을이라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 많은 변화들이 있긴 한데 평택은 또 도농 복합 도시로서의 그 영역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뭐 변화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좀 새롭게 좀 그 방향을 좀 잡을 필요도 있다. 뭐 제가 여기서 뭐 해답을 제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런 좀 고민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미래첨단산업과에 보면 예산이 뭐 특별한 건 없는데 다 감액이고 그런데 그냥 이건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용역은 완료가 되는 건가요? 그래서 감액한 건가요? 11월 말 예, 지금 용역 비용은 이제 입찰이 다 끝난 상태라 입찰 잔액을 반납하는 상황입니다. 예. 그다음에 복합문화센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도 완료가 됐나요? 그것도 계약 완료는 안 됐는데 계약은 이미 이루어진 상태고 증액 사유는 없어서 예, 그래서 이건 자- 언제 이것도 11월 말에서 12월 정도 됩니다. 예. 이거 좀 용역이 끝나면 네. 용역 내용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도시과 그 방범 CCTV 통합 플랫폼 통합 운영 및 유지 보수가 있는데 이게 액수가 좀 커요. 감액된 게 4억 7,400인데 이게 어떤 부분인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요게 그 저희들이 낙찰을 인한 낙찰 잔액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규정 예산 43억 8억 가지고 입찰을 받는데 낙찰은 39억으로 낙찰이 돼서 예, 나머지 부분 저기 집행할 이유가 없어서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그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월 그래서 12개월을 계산을 해서 입찰을 본 거고요. 요 입찰은 이제 조달청에 의뢰해서 조달 입찰을 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낙찰된 금액 이외에 집행 잔액을 다 이제 반납하는 걸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그럼 이게 한 90% 정도에 낙찰됐나 보죠? 한 83% 정도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업 설명서로 이제 없는 거는 이거로 질의를 했고요. 사업 설명서에 있는 것 중에 그 평택강 수소 교통 복합기지 운영 이거 추경으로 페이지 이게 10페이지인데 그 1억을 추가로 세웠는데 원래 이게 예산이 없어서 안 세웠다가 세운 겁니까? 아니면 실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이거를 만든 겁니까? 작년 본 예산을 계상할 때요. 예산이 이제 부족해서 10개월치만 반영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본 예산에 담지 못했던 2개월분을 추가로 이렇게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 운영 위탁 사업에 우리가 일정에 보조해 주기로 했던 게 연간 그러면 4억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4억을 언제까지 지급을 해줘야 돼요? 지금 이 부분은 이제 올해가 첫 해고요. 그 이제 내년도에는 올해 적자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이제 최대 80%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지금 교통복합기지도 수소 맥소뿐만 아니라 버스들이 지금 10세대까지 이렇게 늘어나고 해서 한 4년 이후에는 이제 보조금 없이도 운영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부터 25년도부터는 80%를 국비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 시비는 그럼 20%만 반영하면 돼요? 아마 그 이제 올해 상반기께 내년 상반기에 그 보조되는 시점이 조금 달라서요. 20%까지는 아니지만 또 다음으로 좀 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했을 때는 한 40%만 세워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국비가 전혀 예. 내시가 안 됐는데 네,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하여튼 일정 부분은 내시가 돼 나갈 거다. 네,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수소
그 중심 도시로서의 어떤 포부를 가지고 이제 해나가는 사업이라 뭐 저희도 뭐 일정 부분은 그 정착할 때까지는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고 또 저번에 보니까 중국이 굉장히 박차를 가하고 있더라고요. 수소 부분에 관련돼서 어떤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체크하고 또 필요한 사업들이 연계돼서 할 사업들이 있으면 잘 또 본 예산에도 잘 편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희 위원님. 네, 김순희 의원입니다. 제가 미래도시 전략과에서 4페이지를 보면은 미래혁신연구단 운영이 있어요. 우선 저는 삭감이 됐는데요. 여기 보면은 삭감이 연구원 임기 만료 및 재정비에 따른 하반기 일정이 미시행되어서 그러는데 연구원 임기가 만료되면은 추가로 정원을 채우지를 않나요? 네, 그동안 저희가 이제 미래혁신연구단을 이제 운영을 하면서 이제 성과도 있었지만 좀 부족하다는 부분도 많이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회의에만 참석해서 이렇게 코멘트를 해주고 정책 의견을 내주는 데는 좀 한계가 좀 있어서 저희가 이거를 끝끝내 계속 조례에 의해서 운영해 나가는 것보다는 재정비하거나 또 지금 이제 저희가 그 평택 연구원 고정적으로 연구원이 투입되는 연구원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의원들 임기가 만료된 시점에서는 다시 좀 재검토하자. 그래서 하반기에는 일단 운영을 안 하는 걸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전년도에 없던 신규 사업으로 이제 정책 그런 걸 여러 뭐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정책 토론회 이거를 아마 신규 사업으로 했던 것 같은데 이것도 후반기 사업이라 이것들 연기한 거 미룬 거죠? 지금 상반기까지만 운영하고요. 네, 지금 이제 후반기에 하반기에 운영을- 대해서는 이제 전면 운영을 이제 중단하는 걸로 그렇게 안을 잡았습니다. 네, 좋은 방법을 도모하셔가지고 좋은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게 2025년 기본계획 실시 용역이 다 끝난 건가요? 아니야, 이거 토지 매입, 건물 매입 이거는 어느 정도까지 돼 있죠? 지금 이제 그동안 이게 이제 기존에 땅을 사서 건물을 짓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 기존 토지와 건물을- 건물을 매입해서 좀 빠르게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제 돼서 그동안 저희가 한 70여 군데 후보지들을 계속 검토를 했고 협상도 하다가 이제 최근에는 이제 건물이 좀 특정이 됐습니다. 이제 가격에 대해서도 사전에 좀 그 건물주하고 지금 협의가 좀 이루어진 상태고요. 이제 그런 걸 감안했을 때 건물 그 금액이 좀 낮아져서 그 남는 금액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게 다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데는 아무 차질이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가장 어려운 건물 매입이 네. 이제 해결이 됐기 때문에 이후에는 이제 업체 선정하고 그리고 이제 리모델링해서 이제 준공하면 되니까요. 앞으로는 일정대로 잘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시 용역하고 리모델링 공사하고 2026년에 산후조리원이 개원하는데 이거를 좀 빨리 더 앞당기는 방법은 없겠죠? 그나마 이제 저희가 이렇게 건물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타 사례보다는 상당히 좀 빠른. 빨리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고 또 관심도 많은 방이니까 많이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종원 위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의원입니다. 도시철도과 지상철도 지하화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전 상임위에서 이제 이 사업을 보면서 이제 저희 북부 지역에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었던 사업인데 이번에 그 5억 예산 중에서 1억이 좀 삭감된 내용이 있습니다. 경부선 지하화 타당성 및 기술 검토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지하가 필요한 곳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그 확인을 해서 국토부 종합계획에 이 부분을 좀 반영을 시켜야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이 제대로 수행이 돼야지만 지금 북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동서가 분리가 되어 있고 굉장히 구도심이 진행이 되고 구도심이 너무나 오랫동안 진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통해서 동서를 연결하면서 어떤 구도심을 조금 더 개발하거나 재생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1억이 삭감된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부서의 의견을 한번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도시철도과장. 일단 저희가 이제 그 철도 지화와 통합개발법이 금년도 1월에 이제 그 제정됐습니다. 그리고 시행은 25년도 1월부터 시행입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는 내년 상반기 중에 그 금년도의 가이드라인은 다 만들었고요. 내년 상반기 중에 기본 계획에 반영될 부분들을 이제 각 지자체별로 반영을 해서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이 철도 지하화, 그러니까 지하화만 해서 사업성을 확보하는 거는 사실 어렵습니다. 저희 시는. 저희 시뿐만이 아니라 지금 서울 특정 지역 아니면 사업성 확보는 어렵다고 저희도 판단을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그 남북으로 철도가 단절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변 그 사업들하고 연계를 해서 동서간을 연결을 하고 이게 꼭 차도뿐만이 아닌 그 다음에 보도 그리고 뭐 공원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사업 구상을 저희가 그 장기적으로 해야 되고요. 거기에 이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도 저희가 장기적으로 이거를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용역은 꼭 저희가 시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늦춰지면 이제 결국은 그 국토부 계획에 반영이 안 되면 나중에 실행할 수 있는 우리가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꼭 이 용역은 저희가 시행을 했으면 하는 그 부분입니다. 네, 뭐 지하화를 해서 사업성을 확보한다라기보다는 지하화를 통해서 이제 주변 사업과 좀 연결을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재원 마련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좀 마련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북부 지역에는 좀 굉장히 소중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이 사업이 그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혁신연구단 운영 이게 조례가 2020년 2월달에 이제 제정이 됐어요. 제가 8대 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소속일 때 이게 제정이 됐는데 이게 조례 제정을 할 때에도 일부는 조금 문제 제기를 좀 했었어요. 왜? 이러한 그 조직이 너무 많지 않느냐, 유사한 조직이 너무 많아서 옥상옥이 될 수도 있겠다, 또 부실화될 수도 있겠다라는 지적 속에서 출범이 된 것 같은데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몇 년 되지도 않아서 과장님께서 열심히 뭐 노력을 해주셨는데 이런 결과가 나와서 좀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렇다면 한 2, 3년 운영을 하면서 대표적인 어떤 운영 실적이 있었습니까? 혹시? 이제 초창기에는 의원님들이 또 위원들이 좀 정책 아이디어들도 좀 많이 내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등굣길에 대한 안전을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제안해 준 게 좀 생각이 나고요. 그리고 각 부서에서 새로운 정책에 대해서 고민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또 자문도 많이 해주셔서 일정 부분은 좀 도움이 됐다고 이제 생각하지만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가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지금 하반기에는 이제 미실시하고 재정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완전 폐지 쪽으로도 생각을 하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그 협의를 하셔가지고 뭐 조례도 있고 조례 근거에서 운영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운영을 중지를 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을 것도 같고요. 만약에 정말 중지를 원한다면 조례도 폐지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좀 잘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 도시전략국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